매수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는 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참여를 해서 끝냈다. 큰 상승을 생각하시진 않는 것 같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네. 이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다 좋지만 전에 이제 너나님이 작년 말이었나요? 한번 네. 나오셨어요. 총 조회수가 277만. 아, 네, 저는 그거에 지금 딱 반만 나와도 만족합니다. 네. 아 근데 너나님 나오신다고 제가 이제 김 작가들이 커뮤니티에 올리니까 사실 요즘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이든 상승 얘기하시는 분이든 댓글에 글이 이제 좋은 댓글만 달리진 않잖아요. 아, 그죠. 분위기 워낙 차갑하다 보니까. 근데 너나님은 저 밑에 댓글에 이제 팬덤들이 많으셔서 아 그래요? 다 이제 멘토님, 아, 너나님 오셨다, 너나님 오셨다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 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악플을 가장 좀 적게 먹는, 적게 맞아요. 드시는 분 중에 한 분 같은데 네, 네. 비결이 뭘까요? 많이 먹어요. 다른 분보다 멘탈이 제가 약해서 그냥 딱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시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네. 저도 많이 먹습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영상에는 이제 악플 조금만 적게 남겨주시면 이제 너나님께서 오늘 또 부동산 상담까지 예쁘게 네. 해주실 거니까 네. 일단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기준으로 어떤가요? 저는 사실 이제 작년에 11월에 네. 이제 너나이님과 많은 분들이 코칭을 토대로 집을 샀기 때문에 네. 관심이 굉장히 많이 들었죠. 네. 왜냐면 저도 이제 해당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참여자가 됐네. 그쵸. 네. 사실 이제 분위기를 따지는 거는 네. 현장에 가서 느끼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많이 돌아다니는 투자자니까 현장을 여기저기를 다 가보고 그리고 딱 조금 느낌이 그 부동산 문만 열고 들어가 느낌이 있으니까 아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제일 분위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는 뭐니 해도 거래량이죠. 지금 거래량 많이 줄었어요. 거래량 많이 줄었고 이게 저는 이제 보통 장기 평균을 평균치로 보거든요. 네. 근데 최근 한 10년 정도 뭐 예를 들어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의 월 평균 거래량이 7,000건 정도 됐어요. 10년 정도. 근데 지금 뭐 2,000건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이 더 난 거죠. 거래량이.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금융위기 시절 수준보다도 더 거래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거래량이 적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해서 거래가 안 된다는 거고 거래가 안 된다는 거는 분위기가 막 되게 막 좋고 막 올라가는 분위기는 아니죠. 시장에 매물은 있다라는 거죠? 매물은 반대로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요즘 좀 늘었다면서? 네, 매물이 늘어나고 있어요, 수가. 어... 그러니까 매물은 늘어나고 거래는 그 늘어나는 매물 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예, 그게 팩트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매물은 늘어나는데 거래는 안 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뭐 금리 얘기도 하시고 뭐 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 투자자 관점으로 본단 말이에요. 제 돈을 집어넣고 이 결과가 저한테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근데 제가 좀 다른 분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왜 이렇지? 왜 이렇게 갑자기 거래가 안 되지?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고 그냥 거래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사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는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 금리가 뭐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부담을 느꼈다. 그렇죠. 아니면은 뭐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최근에 딱 3, 4년 정도만 시장 계속 보셨던 분들은 그냥 끼워 맞추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난 수도권 상승장을 놓고 보면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점점 어떻게 됐냐면 급하게 오르고 내릴 때는 잠깐 내리고 또 급하게 오르고 잠깐 내리고 이런 식으로. 그럼 잠깐 내릴 때 뭐 때문에 그랬냐? 대부분 정책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정책 나서 잠깐 내렸다가 다시 후. 네, 다시 훅 오르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정책이 나와가지고 잠깐 내릴 때는 분위기 똑같아요. 그때 가서 또 해석이 들어가요. 사후적 해석이. 지금 정책이 나왔고 지금 뭐 가격이 되게 많이 급등해서 사람들이 가격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있고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다. 근데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팍 튀어오르거든요. 그러면 또 그때 갖고 뭐라고 하냐면 가격이 그 뭐 규제로 인해서 잠깐 싸졌는데 그 가격이 정체가 됐을 때 사람들이 이걸 되게 싸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에 이전 뭐 규제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주식 투자할 때 차트 그러니까. 보면서 차후에 해석하는 거랑 비슷하네.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사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뭐 똑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저 요즘에 또 사람들 심리가 굉장히 얼어붙고 네. 사실 부동산도 심리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엄청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심리라는 거를 발현시키는 그 토대는 또 있어요, 앞에.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 우리 일반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공감하시기 좀 어렵거나 괜히 너무 어려운 얘기가 될 것 같고,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왜냐면 더 김 작가님 채널 시청자분들 중에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작년에 미국 주식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아 몰랐죠. 네. 작년에 이제 작년에- 한국 주식 힘들 때 미국 주식 가신 분들이 양쪽에서 다 힘들어서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작년에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 얘기할 때 아, 넷플릭스 콘텐츠가 독보적이다. 맞아. 그리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들이 가지고 있는 게 그 다른 데 경쟁하는 OTT랑 비교할 수 없다. 맞아. 근데 이 가격이 반토막이 나니까 가입자 수가 줄었다. 그러니까 온갖 이제 그래서 해석이 이제 붙는 디즈니도 네. 애플 TV도 그쵸. 왓챠도 맞아요. 티빙도 다 뭐 힘들다. 그리고 막 엔데믹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집에서 이거 안 본다. 맞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보실 때, 현상을 볼 때 그거에 대한 사후적 해석을 공부하는 게 실제로 여러분들 호주머니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그런가에 대해서 제 생각을 물어보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굉장히 가격이 비싸다는 걸 인지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아직 비싸다. 예. 그리고 동시에 매수가 이전보다 매수 에너지가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해요. 네. 매수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는 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참여를 해서 끝냈다. 그러니까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던 사람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살 사람은 웬만큼 다. 네, 많이 산 것 하긴 같다. 여러분 김 작가도 작년에 집을 왜냐면 제 주변에 무주택자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투자자로서의 투자 동료들은 뭐 당연히 주택이 있지만 뭐 제 사촌이라든가 뭐 저희 어머니의 친구의 아들이랑 엄친아라든가 이런 경우도 집을 많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격이 많이 올라온 상태고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의 층이 옅어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동시에 거래가 안 되고 작년 추석부터 본격적으로 거래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한 3개월만 더 지나면 여름 지나면 1년이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규제가 나오고 밀릴 때 처음엔 한 1년 정도 죽었다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6개월, 4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반등하는 게 누르면. 근데 지금 벌써 그 기간이 꽤 됐잖아요. 한 8, 9개월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패닉을 벗어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려고 하는 것 같다. 이거를. 너무 비싸다는 거. 그런 게 제일 크지 않을까. 그럼 자연스레 올해 하반기랑 내년에 그럼 좀 전망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뭔가 큰 상승을 생각하시진 않는 것 같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올라가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네. 이게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거랑 없는 걸 정확하게 나누려고 노력해요. 맞아. 왜냐면 투자자는 내 돈을 넣는 거기 때문에 내가 판단을 못하면 내 돈을 잃거든요. 내가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판단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그 사실에 접근하는 거거든요. 진실과 사실에 접근하는 내 거예요. 감정을 빼고 네, 감정 빼고. 그쵸. 근데 오를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를 맞출 수 있는 게 사실일까? 그걸 내가 예측할 수 있을까? 어렵겠죠? 그쵸. 근데 내가 자꾸 전망을 해버릇하면 내 말이,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다 한 번 삐끗하면 엄청 크게 돈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게 뭘까, 일단. 할 수 없는 건 미래를 맞추는 거예요. 오른다, 떨어진다를.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걸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지금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투자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베이스예요. 제일 바닥에 깔려야 되는. 근데 사람들은 미래를 알아야만 돈을 벌 수 있다 생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항상 전망을 보고. 전망을 궁금해하죠. 그쵸. 예. 근데 그거랑 실제 돈 버는 거랑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제가 알기로 김 작가님 채널에 나왔던 정말 뛰어난 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경험과 또 성과를 내신 주식 투자자분들 얘기를 보면서도 저는 그걸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 아, 저분들은 아시는구나. 전망이 무의미하다는 걸. 그래서 그거보다- 예측보다 뭐 대응이다. 네, 대응이죠. 그럼 대응이라는 말이 이게 초보 투자, 저도 그랬거든요. 초보 때. 아주 뭔 소리야, 무슨 뜬구름잡는 소리야 이랬어요. 아니 그거 뭐 대응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대응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게 뭔가. 지금 내가 어떤 투자 대상을 보고 여기에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얘가 오를지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가격이에요. 네. 저는 가격주의자예요. 상승론자, 하락론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가격을 볼 수 있다고요. 가격주의자가 무슨 뜻이죠? 그 가격 자체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의사결정 프로세스 어떻게 되냐면 네. 가격을 봤는데 비싸요. 네. 투자를 비싸게 사면 이길 수 있어요? 없죠. 이길 수도 있죠. 확률이 엄청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죠. 네. 내가 비싸게 샀는데 더 비싸지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확률이 낮아지죠. 그럼 싸게 사면요. 엄청나게 유리해지죠. 그러니까 나는 유리한 선택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해나가면 나중에 이게 쌓이고 쌓여서 그게 모여서 예를 들어 상승장을 한번 맞는다. 싼 시기에 계속 하나 둘씩 모아가면서 주식이도 부동산이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다가 상승장 맞으면 그때 내가 그동안 심어놨던 나무들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이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알려주세요. 인 거예요. 그런 차에서 아마 가치 대비 싼 걸 사야 한다고 얘기를 하셨던 그렇죠. 것 같은데 네. 그럼 그 가치를 보는 게 뭔데요? 기준이? 가치를 본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격이 싸다는 느낌을 가져야 돼요, 일단. 그렇죠. 근데 이 느낌을 갖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좀 편안하게 네. 그 실생활 사례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김 작가님은 뭐 취미가 요리야. 예를 들어서 라면. 라면. 그래, 라면이에요. 근데 저는 라면을 안 좋아하고 먹어본 적도 없고 먹기도 싫어요. 그래서 라면을 몰라. 나는. 둘이 마트에 간 거예요. 그리고 라면 가격표 같은 게 없어요. 없다고 할게요. 이렇게 흥정에 의해서 시세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고 할게요. 가격이. 근데 그게 한 봉다리에 100원이에요. 그럼 김 작가님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 하시겠어요? 너무 싸다. 저는요. 기준이 없죠. 몰라요. 싼지 비싼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럼 김 작가님은 거기서 어떻게 할까요? 라면 난 좋아하니까. 많이 사겠죠. 그죠? 사재기 하겠지. 그렇죠. 어. 저는요. 모르겠죠. 모르죠. 그거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가격이 싸냐 비싸냐를 알려면 내가 그 해당 투자 대상의 가격에 굉장히 익숙해져야 돼요, 일단. 그렇죠. 그럼 그 익숙해지는 건 실생활에서 어떻게 하냐? 자주 접촉하면 돼요. 자주 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전 주식은 모르지만 삼성전자가 워낙 유명하고 저도 주식 투자를 같이 공부하거든요. 부동산 투자와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9만 전자 막 갔다가 10만 전자 뚫고 올라갈 거다 했다가 7만 원까지 빠졌어요. 7만 원까지 빠지니까 이거 자주 보고 있던 사람, 9만 원, 8만 원, 9만 원에 보고 있던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엄청 싸진 거잖아요. 근데 이걸 장기로 보고 그 본질적 가치나 이런 걸 알려고 판단하려고 더 오랫동안 봤던 사람들은 물론 싸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 투자 대상을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관심을 갖고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거를 싸다 비싸다를 정교하게 판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뭐 타 채널에서 라이브 할 때도 그렇고 저희 채널에서 라이브 할 때도 그렇고 뭐 라이브로 전화를 받아요. 전화 받았었거든요. 네네. 그럼 그분이 전화 어디에 사시는 어떤 분이 전화할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러면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지금 방송에서 이런 얘기 처음 하는데 잘 되면 본전, 안 되면 개망신. 내가 정말 모르는 지역도 언급될 수도 있고 모르는 지역 언급되거나 하면 저는 당황할 거고. 난 책 낸 저자인데 그것도 라이브야. 그럼 제 입장에서는 그걸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근데 제가 왜 했냐면 다 저는- 아는 거예요? 네. 나 아파트는 자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어떤 아파트가 얼마고 과거엔 얼마였고 지금 얼마가 됐고 이게 다른 데에 비해서 가격이 싼지 비싼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 나름의 판단 기준을 갖고 그렇게.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기억에 남는 사례가 대전이었는데 네. 대전에서 전화가 왔는데 대전에 그때 역세권 아파트가 평당 1,000만 원도 안 했어요. 네.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 신혼부부의 소득이랑 이런 걸 들어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걸 사는 건 절대 영끌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미 싸다고 하더라도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더 떨어지더라도 이분들이 이거를 버틸 수 있어요. 소득 수준을 이걸 봤을 때. 왜냐면 25평 계단식 아파트 2억 3,500 막 이랬으니까. 전세가 2억이고. 네. 그럼 살아. 근데 그분들은 어때요? 두렵죠. 왜? 잘 모르니까. 모르니까. 2억 3,500이 싼 건지 비싼 건지 모르니까. 모르죠. 근데 저는 어떻게 아냐? 대전하고 비슷한 레벨에 있는 다른 도시들 대비해서 너무너무 싼 거예요. 대구는 얼만데, 네. 부산은 얼만데, 광주는 얼만데, 그걸 알고 있으니까 상대적인 비교가 되는. 대전이 너무 싸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전세가율 같은 중요한 지표들을 봤을 때도 전세가가 턱밑까지 차 있으니까 네. 걱정하지 말고 사세요. 사셔서 거기서 대출 갚으시면서 갚는 게 부담도 안 되니까 네.
거기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사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런 게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결과적으로 올랐으니까 제가 오르는 거를 알고 사람들한테 추천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오른 건 몰라요. 물론 제가 언젠간 오르죠. 인플레 때문에. 근데 그렇게 빨리 오를 줄은 정말 몰랐어요. 다만 그 시점에 확실한 거, 여기가 싸다는 거, 그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네. 수많은 부동산 전문가, 부동산 투자자, 주식 전문가, 주식 투자자 있지만 나도 저런 스탠스로 하겠다. 그러니까 위험을 극도로 제어하려고 하는, 빨리는 못 가더라도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건 가격이란 얘기예요. 전망이 아니라. 그럼 지금 수도권 가격은 어떠냐? 비싸요. 비싸다. 네. 비싸면 어떻게 해야 되냐, 투자자가. 네. 투자하면 안 되죠. 투자만 되죠. 네. 그러니까 저는 수도권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방송에 나와서 나는 뒤로 딴짓하면서 방송에서 여러분들 수도권 아파트 사세요 이렇게 안 하고 싶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 저는 수도권 투자 안 해요. 그럼 언제부터 안 했냐? 저 2018년 여름부터 안 했어요. 근데 그거를 그럼 좀 다르게 이제 너네님 반대편에서 약간 네. 반론을 하면 네. 2018년 여름부터 안 했으면 작년까지도 올랐잖아. 네. 그 상승을 또 못 먹은 거라고 또 볼 수도 있잖아. 2015년부터 샀죠. 18년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다 사놓고 네. 여기는 이제는 내가 생각하기에 되게 싸다고 생각이 안 든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전세가 대비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라고 판단을 하고 다시 2015년, 16년, 17년에 서울, 수도권, 뭐 분당 이런 데에 해당되는 다른 지역을 다른 지방에서 찾은 거예요. 그때 제가 2018년도에 제가 집필하면서 제가 투자했던 데가 대전 같은 데였어요. 그 당시 냈던 요 책이죠. 네, 그쵸. 이거 벌써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네. 이 책을 제가 2019년 5월에 나왔는데 네. 이때 2018년 3월 달에 마지막으로 수도권 투자를 했거든요. 서울 투자를 마지막으로 했어요. 그때. 네. 서울의 외곽지가 그때 투자하기 되게 좋았어가지고 서울 외곽 지역에 투자를 하고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이제 서울 수도권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당 투자 기준과 금액, 그러니까 5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 없다. 물론 막 뭐 시흥이나 안산, 저기 이천 이런 데 있었어요. 근데 저 나름대로의 또 다른 투자 기준이 이전 방송에서도 얘기했었는데 강남에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가 같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서는 5천만 원 투자할 수 있는 게 2018년 여름 기점으로 사라졌어요. 네. 그럼 제 입장에서 투자를 못 하냐? 수도권에 이제 할 수 있죠. 다른 데 있으니까. 광역시 같은 데 본 거예요. 그리고 2018년, 19년에 광역시 투자. 2020년, 21년에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도시 투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왔죠. 만약에 너나이님 말씀은 나는 오를지 떨어질지 뭐 말은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틀릴 확률도 굉장히 높고 네, 저는 저를 안 믿어요. 그게 의미가 없을 수 있고 예. 그 이전에 나는 그냥 가격이 저렴한 곳을 사놓고 기다리는 입장이다. 거죠. 예.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실제로 제가 투자한 것 중에 아직 안 오른 데도 많아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아직 안 오른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제가 산 것보다 싼 가격도 나와요. 지금도. 괜찮아요. 싸게 샀으니까 그래. 싸게 샀으니까. 기다리는 거고. 기다리면 되니까. 지금 인플레나 이런 거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가격이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게 올 때. 근데 사람들은 지금 같은 시기가 오면 엄청 흔들리잖아요. 흔들리죠. 네. 근데 그러면은 전형적으로 뭐 여기 김 작가님 정말 유명한 주식 투자자분들 기라성 같은 분들 다 나오셨으니까 그분들 하는 얘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시장이 흔들려갖고 돈 벌 수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얘기 하고 싶어요. 제 조회수 빨아먹는 거 말고 오릅니다, 떨어집니다 이 얘기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네. 제가 약간 죄책감 느껴지네요. 괜찮아요. 네. 그런 썸네일을 좀 느끼시라고. 농담이고 다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중요한 건 월부 채널에서도 그런 썸네일 많아요. 본인이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썸네일은 그렇게 나보다 더 세. 내가 봤을 때 가끔 거기 보면 6월 1일부터 오릅니다. 야, 저렇게 날짜까지 박아서? 미치겠네. 거기서 깨끗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네. 여기도 어쨌든 유튜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출연하는 영상에서는 네. 그런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통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어쨌든 그러면 현재 수도권은 비싸다. 그건 확실하다. 네.